평생교육사, 여기저기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뭐 하는 직업인지는 감이 안 잡히시죠? 오늘 제가 이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하는 일, 취업처, 전망, 메리트, 연봉, 자격증 취득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평생교육사에 대한 모든 걸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이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인데요. 왜 그런지까지 자세하게 뒷부분을 정리해뒀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평생교육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평생교육사는 이름 그대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정의는 뭘까요? 쉽게 설명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받는 모든 교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때 받는 교육 외에 성인이 되어 받는 모든 교육들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는 학점은행제 강의를 포함해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수강하는 특강이나 연수, 자격증 과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평생교육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획을 하기도 하고 사무 업무나 이용자들을 위한 상담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교육사가 취직할 수 있는 곳들은 어디일까요? 우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전담기구로 취직 가능합니다. 또 행정기구,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폭넓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초중학교,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도 교육청 등이 있습니다.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이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희망카드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분야이다 보니 앞으로도 평생교육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평생교육사를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노후 대비 자격증 중 취득자 수가 이미 120만 명에 육박한 자격증도 있는데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23년 12월 기준 16만 정도라고 하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취득자가 아직은 적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유리한 시점입니다. 절대적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 취업 역시 유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자격증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에 속하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연봉은 취업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평생교육사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추세이고 평균적으로는 초봉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입니다. 월급 기준 200만 원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시거나 경력을 쌓아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의 급수를 올리신다면 더 높은 연봉으로 협상도 가능합니다. 연봉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연봉을 보고 선택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처럼 평생교육사 역시 공무원으로 직렬화한다는 추진위원회 역시 생겼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만 하는데요. 평생교육 자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사의 필요도는 더 높아지겠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부분 2급을 취득합니다. 3급과 과목 수가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하는 기관도 동일한데 굳이 낮은 급수인 3급을 취득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1급 자격증은 반드시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신 후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중에는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자, 그렇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 걸까요?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번, 실습 한 과목을 포함해 10과목을 이수하는 것. 2번,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그 조건입니다. 이제부터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 관련 과목 10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과목명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9과목의 온라인 과목과 한 과목의 실습 과목을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셨다면 중복 과목은 빼고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실습은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총 160시간을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현장에서는 실제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에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을 상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거나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개강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일 등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습을 나가보면 현장에는 40, 50대 연령대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연령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만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이라면 학위 과정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습 계획은 성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꼭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학습 계획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문의 주세요. 개개인에 딱 맞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실 10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을 넘어야 합니다. 말이야 80점이 쉽지. 과제나 중간, 기말 등의 시험과 토론, 쪽지 시험 등을 모두 거쳐서 점수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혼자 행정 처리 과정과 자격증 신청 기간, 실습 신청, 선이수 과목 확인 이 많은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면서 스스로 모두 챙기는 게 과연 쉽기만 할까요? 이 와중에 성적 평균 80점 이상 유지하는 게 자신 있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선이수 과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수하셔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실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필수 과목 4가지를 이수하셔야만 실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이수 과목 수강을 끝마친 상황이 아니라면 실습은 신청조차 할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잘 계산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만 차질 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발급을 위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을 원하는 기간 내에 과정이 종료되고 또 신청해서 발급이 가능한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원을 통해 신청하셔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본인이 이수한 교육원 공지사항을 통해 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국법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교육법은 2008년도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습자는 신법이 아닌 국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법 대상자가 될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뺀 나머지 과목만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또 실습 시간 역시 1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면 실습 면제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국법 과목과 신법 과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법 대상자는 국법 대상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국법 대상자 여부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꼼꼼하게 살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에 관한 내용은 모두 숙지가 되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가지 꿀팁 짧게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 무조건 나오셔야만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성적 관리를 위해 과목 이수 난이도가 쉬운 교육원을 선택하셔야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교육원까지 선택하셨다면 성적 잘 받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꼭 원하시는 점수로 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시너지가 나는 자격증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흔히 평생교육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면 그 전문성에 대해 더욱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직업 상담사 자격증 등을 함께 취득하시면 취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나도 이 과정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하시거나 영상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향한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